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외로움의 9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고립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소통할 사람 없이 어두운 구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소중한 사람, 가족, 애완동물 등 가까운 사람이나 무언가를 잃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외로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겪는 일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을 둘러싸인다고 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실제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정과 안전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친구 및 파트너와의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나 진실한 대화를 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이해와 연결의 느낌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외로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정신적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외로움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로움의 9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별 후 외로움. 관계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그들을 예전만큼 자주 볼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혼자인 자신을 발견하고 극도로 강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과학자들은 약물 금단 증상과 관계가 끝날 때 느끼는 감정이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감정 중 어느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 자체가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사회로 되돌리고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연결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빨리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며 단기 목표나 시간과 관련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도 외로움을 더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고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다소 우울한 내면의 생각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고립시키면 마음이 외로운 감정을 퍼뜨릴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 궁극적으로 기분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감정의 건강한 분출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깊은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밀어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더 고립되고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생활 환경의 변화에 의한 외로움. 우리는 삶의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삶의 변화가 긍정적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속여 잘못된 외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셨나요? 대학에 진학했나요? 취직을 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대도시로 홀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공간과 무수히 많은 미지의 인물들은 압도적인 외로움을 주는데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다소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립감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과 나뿐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세 번째,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할 때의 외로움.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할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매우 고립된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군가를 돌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죠. 필요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 번씩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외로움이 존재하고 그리 드물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지지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간병인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에 유익한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에 대처하는 의미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우정 속의 외로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정은 오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 일부는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우정이 점차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정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친구가 많지만 여전히 외롭다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정의 외로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양한 유형의 우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료, 지인, 친구,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또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동료나 지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상적인 우정으로 인해 자신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털어놓을 수 없어서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감정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감정적 연결을 깊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는 쉽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의 지원 부족에 의한 외로움. 가족과 연결이 부족하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서로 의사소통이 중단되면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는 가족 관계가 크게 강조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한 걸음 먼저 다가가세요.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족을 만드세요. 여섯 번째, 소셜미디어로 인한 외로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쉽게 연결시키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극도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유발시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지치게 하고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세부 사항과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은 그들과 같은 흥미진진한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항상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소셜미디어에는 거짓된 행복감을 느끼도록 속이는 가짜 콘텐츠, 행복해 보이는 사진만을 게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일곱 번째, 직장에서의 외로움. 직장은 전문적인 업무 환경으로 만들어졌지만 동료와의 기본적인 연결조차 부족하면 일주일 동안 매우 외롭고 때로는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연결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무 시간이 실제로 매우 길고 지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커피 한잔 하자고 먼저 요청해보세요. 자신을 위해 커피를 타러 가고 있다면 동료의 커피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때로 기꺼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연결을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밖에서도 가족 및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연인 관계에서의 외로움. 우리는 쉽게 연인과의 달콤한 관계를 상상하지만 서로에게 노력이 부족한 관계 속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극도로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종종 외부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직장 및 기타 다양한 의무에 대해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했다면 이러한 감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파트너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9번째, 육아의 외로움. 많은 사람들은 신생아를 돌보는 일로 인해 극심한 수면 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느낍니다. 자녀 양육의 시작이 어떻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초보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얻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육아에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에너지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낍니다. 많은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집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 밖에서 또는 친구 및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모로서 최우선순위이지만 가끔씩 외출할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친밀한 우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혼자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른 이유로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석하는 방식과 이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조차도 누군가의 마음에 폭격을 가하는 고독의 눈사태를 일으켜 매우 외롭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어쩌다 듣게 된 슬픈 노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외로움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운 후에는 외로움에 대처하고 너무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며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